일단 나와 있는 그 댓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요즘 연일 저희 민주당 저격 중이신데 민주당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촛불이 왜 민주당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언제 뭘 민주당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 안 그래도 윤석열 독재 정권 탄압으로 고통받는 민주당에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실망했습니다. 총선을 거치며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민주당을 모르시지 않을 텐데 힘껏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내용 없이 이 무리한 욕들이 있는데 요거 하나는 짚고 가야겠네요. 김민웅 대표님 동생이 조국 혁신당이다. 이렇게 대화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민주당에서 쭉 정치를 하셨던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이론적 프레임이 좀 있나 봐요. 제가 이제 앞에 정리를 해본 몇 가지 의견들이요. 첫 번째는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촛불이 민주당 갈라치기를 하려고 정성호를 규탄했다. 요 얘기가 있고 하나는 이재명의 진짜 동지인 정성호를 치는 거는 갈라치기다. 요런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좀 기다려보자. 다 특검법도 하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먼저 치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네, 뭐 그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는 일단 그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인들이 조중동 이런 거를 많이 보고 국민들과 멀어지다 보면은 그런 안 좋은 의견들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때 알려주고 그 방향 아니야? 다시 일로 가야 돼? 하고 해주는 게 당연히 촛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촛불이 더 그런 목소리를 민주당이 이제 탄핵국회를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더 잦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정성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 그 어떤 국회의원도 기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주권자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라고 저희가 그 역할과 직분과 권한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길에서 어긋나고 뭔가 헛소리를 해대면 주권자는 그것을 이제 회초리도 들고 다그치기도 하고 더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끌어주는 또 책임과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성호뿐만이 아니라 사실 김건희 특검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누구든 그런 말을 했더라면 저는 김건희 특검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이 민심에 반하는 일을 한 것이고 그럼 당연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촛불행동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해라. 그리고 협치 국면으로 이 탄핵 국면을 전환하려고 시도하는 거에 대한 이제 비판의 목소리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민심을 받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박지원 그 의원이 공동 정권을 구성하는 게 뭐 총선의 민심이다? 이런 발언했잖아요. 네, 공치. 미친 소리 아닙니까? 그게 무슨 총선의 민심이에요. 윤석열을 심판하라는 게 민심인데. 근데 왜 박지원 사무실에서 안 했냐? 박지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나오겠다고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하진 않았잖아요. 지금은 네, 또 뭐 출마 이력하지도 의사가 있나 봐요. 근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사람이 김진표를 봤잖아요. 이런 사람이 국회의장으로서 대화 협치를 주장하면서 또 국힘당과 쇼붙이고 야합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민주당을 계속 연일 저격 중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호 의원의 한마디가 민주당의 입장은 아니에요. 민주당의 모든 사람들, 민주당 차원을 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보십시오. 굳건하게 민심을 받들고 싸우려고 하는 싸우려고 할 때는 당연히 응원과 박수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협치, 타협,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메시지를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는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바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성호 의원의 발언들이 굉장히 명쾌하고 명확해지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을 즉시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이다라는 얘기야. 협치 관련해서도 그거는 대화를 하자고 요청을 하는데 그럼 뭐라고 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늘 그 보좌관 분이. 어떤 입장으로 얘기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기대는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그 국민들의 기세와 기대를 꺾는 발언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언이 어떻게 조중동에 의해서 이용당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거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차원의 의견을 드린 건데 의견을 낼 수 없다. 이런 거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 의견을 낼 수 없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을 내시는데 촛불 집회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 그리고 구찍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 1번, 3번 찍었어요. 제가 3번을 찍었는데 민주당한테 뭐라고 하지? 그럼 조국혁신당 가서 뭐라고 합니까? 제 민의를 대변해줄 정당에 대해서 국민의 주권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촛불에 나오신 분들 2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해서 나오신 분들의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 게 의무죠. 저는 그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지금 뭔가 불편하신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충물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진짜로 지금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 누군가 이런 거를 한번 유념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성호 의원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민주당의 갈라치기입니까? 협치와 타협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인 거지 그게 가르는 게 아닙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게 의견을 내는 건가요? 라고 댓글을 다셨는데 원래는 기자회견 하기 전에 원래는 면담 요청을 드렸어요. 그리고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정성호 의원이 무응답을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그 사전에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연락도 다 드리고 그래서 악의적으로 이런 것들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게 저는 갈라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단결해서 우리가 싸우자는 게 기본 방향인데 그리고 그 방향에서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잡으면서 가야지 그냥 내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다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그거야말로 애정이 없는 행동 아닙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바로 잡아주지 않는 거는 오히려 애정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또 의견을 주시고요. 네, 더 뭐 덧붙일 얘기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선을 넘을 것 같아서. 넘지 않은 선에서 얘기해 주세요. 저는 뭐 이제 조국 대표가 술 먹자 이런 발언들도 참 네.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쇄빙선을 하겠다고 하더니 자기가 이제 수권 정당인 것처럼 굴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170 몇 석짜리 민주당과 12석짜리 조국당을 똑같이 왜 안 신경 쓰느냐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김순애 님이 또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의견만 드리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영수회담이 끝나고 정성호 의원이 앞으로도 대화와 대화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발언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번 페이스북이랑 그 게시글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의견을 주는 형태라고 하는 거는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사실 들려주는 거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면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토론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민심을 전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어떤 민심을 전달하려고 했는가? 정성호 의원이 어떤 민심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는가? 그것이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으로 가는 전체적인 방향과 길에서 어떤 어려움을 할 것으로 예상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결을 가자라고 할 때 누군가와의 친분으로 단결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중심으로 단결하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탄핵 그 촛불 대행진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서로 작은 차이를 이제 보듬어 가면서 가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출마하면서 또 영수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목표를 상당히 어렵게 하는 국민들이 불안하고 김건희 특검을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의 이런 말을 하니까 당연히 민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여론이 모여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모두 발언을 준비해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은 의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주권자예요.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입장으로 촛불을 계속 들어왔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다려보자. 어련히 잘하겠지. 알아서 할 텐데 응원을 더 많이 해주면
격려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그럴 거였으면 우리가 촛불을 들지 않았죠. 그런 건 문재인 때 다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해왔던 일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민심을 배반하는 길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지금 김진표와 국회 부의장 김영주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느껴지시죠. 국민들이 그 시간의 교훈을 찾은 겁니다. 우리가 직접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주인답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지난 2년 동안 매주 촛불을 드셨던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잖아요. 네. 그런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었으면 매주 촛불에 왜 나올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국민의 주권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주권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수동적인 존재 대상화하고 뭔가 정치인이 무언가를 잘 해주면 그것을 기다리고 받는 존재 이렇게 만드는 시각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우리 헌법에서도 규정한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를 가진 주권자인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자기 의사를 개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 일인 거죠. 근데 이거 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건 모두 다 한마음인 것 같아요. 공통점을 중심으로 같이 싸우시면 좋겠습니다.